배뇨장애가 생명에 치명적이지 않다고 해서 결코 우습게 볼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실제로 배뇨장애를 앓고 있는 대다수의 환자들은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괴로운 병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배뇨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비뇨의학과 전문가들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배뇨장애 상당 부분이 개선되거나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말 못할 고통 배뇨장애 예방을 위한 특급 처방을 공개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데 멤버들 구성이 심상치 않다. 올해 나이 89의 김호득 할아버지, 올해 나이 84세 김종민 할아버지, 화려한 드리블을 뽐내는 김진옥 할아버지도 84이다. 막내는 지금 77, 제일 많으신 분이 89세가 제일 많습니다. 80세 전후의 노인들로만 구성된 장수 축구단. 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는 1월을 제외하면 거의 매주 열리는 경기. 멤버들 대부분이 짧게는 30년에서 길게는 50년 가까이 축구를 해오다 보니 80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뿐한 몸놀림을 자랑한다.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립선 비대증. 장수 축구단 멤버들은 하나같이 먼 나라 얘기라고 말한다. 볼일 잘 보세요, 시원하게. 다 잘 봅니다. 대변, 소변 아주 잘 봅니다. 아픈 데도 없습니다. 저는 전립선이라는 자체도 몰라요. 그럼 전립선 안 걸리는 이유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나 추운 사시절 운동을 하니까네.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축구 같은 거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뛰어야 되고 그리고 체력 소모가 심하고 몸에 이 유산소라는 것은 결국에는 조직의 산소 공급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되게 하는 좋은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립선 비대증에서 잘 생기게 하는 위험 인자 중에 하나가 술, 담배 그리고 복부 비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규칙적인 운동은 조직의 혈액순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아무래도 덜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흥겨운 음악에 맞춰 벨리 댄스가 한창인 한 학원. 인체의 중심부인 척추,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 중심의 동작들로 이루어진 벨리 댄스. 수강생들 사이로 장년층 여성들이 유난히 눈에 띈다. 이들이 벨리 댄스를 시작한 건 완경 이후에 생겨난 배뇨장애 때문이다. 평소에 신우염 좀 자주 앓았고 몸이 피곤하면 방광염도 좀 있었고 친구들하고 좀 만나면 저는 좀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었어요. 근데 벨리하고 나서 화장실도 조금 덜 가는 것 같고. 대한민국 1호 여자 비뇨의학과 전문의 윤하나 교수는 배뇨장애 예방에는 운동이 필수라고 말한다. 이 방광이라는 장기는 골반저근이라고 하는 우리 골반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근육 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골반의 근육이 너무
긴장이 되거나 반대로 너무 느슨해지거나 그리고 우리의 몸의 척추가 코어가 삐뚤어지거나 하면은 방광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몸의 중심축이 되는 코어의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삐뚤어진 골반을 바로잡아주고 하면서 골반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방광을 받쳐주는 근육의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방광 튼튼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방광 튼튼 운동은 각 동작당 15번씩 3회 반복을 기본으로 한다. 양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옆으로 벌리는 동작은 어깨와 척추를 바르게 펴주는 효과가 있다. 무릎을 들어 올려 팔과 닿게 하는 동작은 외복사근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스쿼트 자세 후 팔을 앞으로 뻗는 동작은 고관절에서 허벅지 뒤쪽 무릎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한쪽 팔과 반대편 다리를 동시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은 골반의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다.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골반을 들어 올리며 숨 쉬는 동작은 골반과 괄약근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골반을 든 상태에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 역시 골반 강화에 효과가 있다. 운동법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다.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생활 습관만 조금 고쳐도 그 배뇨 장애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과다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이라 그러면 맹물뿐만이 아니고 주스라든지 커피라든지 과일 등등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과다하게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소변량이 아무래도 많아지니까 빈뇨가 이제 유발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변을 참지 못하는 절박뇨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광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들을 우리가 섭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커피가 되겠습니다. 커피는 방광을 자극하기도 하고 또 이뇨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홍차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차도 좀 조심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탄산수 또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복압성 요실금이 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예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술이나 담배는 그 대사물질들이 자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혈액순환을 더 저해하고 조직이 더 나빠지게 하는데 굉장히 더 심해지는 더 빨라지는 요인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방광을 건강하게 배뇨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잊지 말고 반드시 챙겨야 할 것 바로 배뇨다. 부끄럽다고 병을 숨기는 사이 방광 건강은 물론 신장 기능까지 망가뜨리는 배뇨장애. 배뇨장애에 대한 가벼운 인식은 남겨진 시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우리가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50대, 60대 이 증상이 생겼을 때 이거를 빨리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머지 50년을 너무나 힘들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에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은 그러려고 있는 거니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100세 시대. 일상 속 행복한 삶을 위해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다. 나의 배뇨 습관을 살펴 초기의 배뇨 장애를 치료하는 것. 그것이 인생 이막에 갑자기 찾아온 황혼의 불청객과 결별하는 길이다.